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녁을 먹고 나도 밤마다 뭐가 되게 먹고 싶어요. 근데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먹으면 이제 속이 더부룩하고 그 다음에 기분이 나빠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뿐만 아니고 그 음식들이 밤에 낱낱이 이제 꿈으로 나와서 밤새 괴롭혀서 잠을 잘 못 자니까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야식을 먹어서 괴로운 것도 있지만 먹을까 말까 하는 그 갈등이 매일 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매일 밤 찾아와 정말 하루도 안 빼고 수십 년을 하루같이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고민이었는데 이제 양명 선생님이 워낙 그 마음 수양에 조예가 있는 분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좀 여기서 도움을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지난번 그 과제를 이제 이 야식 충동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실마리라도 해결의 실마리라도 얻어볼 수 있을까. 근데 또 제가 과제만 쓰려고 하면 또 그렇게 빨리 끝내고 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처음에 뜻은 창대했으나 이제 흐지부지 그냥 장수만 채우고 그렇게 실마리는 전혀 찾지도 못한 채로 끝냈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쓴 과제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저는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하나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데 제가 그걸 뭔가 제가 몸과 마음을 둘로 보는데 그게 둘이 아닌 것 같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야식 충동에서 먹을까 말까 하는 마음이 둘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둘로 봤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좀 뭐랄까 같은 종류의 그 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이 야식 충동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시작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은 거기서부터 얘기를 출발해 보려고 해요. 양명은 이제 몸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야식 충동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잠깐 정리를 먼저 할게요. 근데 이제 양명은 마음이 몸을 주재한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전혀 다른 거죠. 그 제 경험에 의하면 그 마음은 몸의 노예고 시종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 제가 어디선가 주워 들은 얘기인데 그 뭐더라? 생각은 마음의 하녀고 마음은 몸의 하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했고 그 이후로 저도 쭉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흔히 그러니까 마음에는 그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각하는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그 지각하는 능력이 몸에서 마음으로 신호를 보내서 그러니까 뭐랄까 보고를 올리는 것처럼 상부에 보고를 올리는 것처럼 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은 그 지각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명령을 이해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을 하는. 예를 들면 위에서 이제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신호를 보내면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먹을 걸 찾아서 먹는다 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명령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마음의 능동적인 기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밥을 먹고 나서 저녁 때 그 밥 먹는 신호를 보내는 건 저는 몸에서 보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위에서 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위는 이 신호에 따라서 먹을 걸 먹으면 바로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을 하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신호가 마음에서 오는 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신호는 무시해야 돼요. 이걸 따르게 되면 굉장히 큰 안 좋은 후환들이 따라오니까. 근데 한 번 이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떨쳐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뭐 하여튼 근데 이것이 저는 이제 야식 충동이고 이게 이제 제 분석이고 지난번에 제가 이걸 다 전체를 다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뭐 몸이 양명은 마음이 몸을 주재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생각에는 마음이 몸을 주재하는 것 같다 이 정도 얘기했더니 철현 씨가 근데 그것은 그 몸과 마음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니까 딴 사람들도 그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뭐 이 펜하고 이 마이크하고 구분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그렇게 분명히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뚜렷하게. 그렇지만
몸과 마음이라고 따로따로 부르는 거는,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서 이름 붙이는 건 그게 하나가 아니고 둘이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떻게도 생각하냐면 몸과 마음이 둘이어서 두 개로 이름이 붙은 게 아니고 둘로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둘로 받아들이는 성격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름에는 사물을 개별로 개체로 보게 하는 그런 힘이랄까 효과 같은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세계를 하늘하고 땅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하나의 세계가 이제 하늘하고 땅 두 개로 나뉘고 하나의 몸을 몸통, 머리, 팔, 사지, 그다음에 마음 이런 식으로 기관별로 구분하면 이제 각 기관별로 여러 개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분명히 이런 기능들이 있죠.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어느 날 사물들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책상을 의자라고 하고 의자를 시계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다가 결국은 전체 사물의 이름을 다 바꿔서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혼란이 왔겠죠. 근데 저는 이 세계의 질서라는 게 사실은 이름들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흔들면 질서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세계의 질서는 곧 저의 질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좀 이름들을 안 흔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철학자들은 이 이름을 흔드는 거를 자기 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렇게 이름을 흔드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철학책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데 읽으면서. 근데 책상은 책상이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사람이 모든 사물의 이름을 바꿔서 결국 아무하고도 소통을 못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름이라는 거는 소통을 하자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 사실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다 제멋대로 바꿔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읽으면서 책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고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법 그대로 책상은 책상이라고 하고 몸과 마음 우리가 이렇게 일상용법에서 구분해서 쓰니까 좀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있죠. 책을 읽으면서.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몸과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각각 이름 붙여진 대로 그렇게 딱 둘로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떤 무리수를 두는 약간 거기 억지를 부려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모르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에 사실 나눌 수 없는 거를 굳이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몸과 마음을 나누는 것, 둘로 나누는 것도 그렇지만 야식 충동에서 먹을까 말까 하는 생각을 둘로 나누는 거에도 이제 그런 사고 패턴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야식을 먹을지 말지 하는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주인공의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사랑 악마를 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게 하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 제가 저의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림이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대립되는 두 마음이 있고 한쪽에서는 야식을 먹자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성적으로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로 설득을 하고 이런 식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런 천사랑 악마를 등장시키는 거는 사실 이제 얘기를 흥미있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마음 안에 그런 천사랑 악마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제가
저는 사실 제가 그렇다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랐는데 놀랍게도 마음 안에 그렇게 개별의 어떤 그 생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믿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마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생각,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렇게 불균질한 흐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감정도 그 단독으로 개별적으로 생겨나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먹고 싶다와 먹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생각도 늘 그 같이 떠올랐다가 같이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실은 제가 이 두 마음만 꺼내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며 느낌들이 이것들하고 사실 섞여 있었고 그런 상태로만 사실 존재하는 거잖아요. 마음처럼 이제 형상이 없는 것들도 또 그렇지만 이제 형상이 없는 거든지 아니면 형상이 있는 거든지 상관없이 사물들 간의 그 경계라는 거는 굉장히 임의적인 건데 이제 제가 위를 예로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제가 감리당에서 공부를 좀 했으니까 약간 얘기를 덧붙이자면 위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위 장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의학에서는 그 위의 기능 자체를 그냥 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위 경맥 있잖아요. 그 위 경맥이 지나가는 그거를 따라서 그게 다 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위를 위장의 그 장기에 복속시켜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위장이라고 할 때 그게 사실은 그게 여기 기도랑 그다음에 소장 그리고 전신에 있는 혈관 이런 것들랑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위만 딱 떼어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위라고 하시겠어요 여기서? 응? 사실 그거를 딱 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뭐지? 그 저기 베니스의 상인 거기에 보면 이제 유명한 판결이 있는데 살 1파운드를 잘라낼 수 있는데 그런데 잘라내는 게 이제 벌칙인데 그러면 마음대로 잘라내라. 그 대신 절대로 거기에 피가 한 방울도 섞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서 그 1파운드를 자를 수 없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랑 똑같이 사실 그 몸에서 위 장기를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분리시켜서 분리한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 1파운드에서 피 없이 그거를 살을 잘라내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근데 형체가 있는 것의 그 경계라는 게 사실은 좀 엄밀하게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허구적인데 저는 형체가 없는 것의 그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개별로 나눌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잖아요. 두 개의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깨닫고는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고 저는 이제 저 나름으로는 제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부끄러워지면서 이제 매우 겸손해지면서 그러면서 양명이 제가 그 양명이 여태까지 하는 얘기들을 참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저는 다시 보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저 물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예. 맞습니다. 그 양명이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뭘 물어보면 늘 그러잖아. 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 이런 얘기하고 뭐든지 하나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짜증이 나요. 제가 여기서 예문을 하나 여기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본성은 하나일 뿐인데 형체라는 측면에서는 하늘이라고 하고 주재하는 측면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유행하는 측면에서는 천명이라고 하고 사람에게 부여된 측면에서는 몸이라고 하고 몸의 주인 되는 측면에서는 마음이라고 한다. 이제 저는 이런 말들이 너무 이제 좀 하나마나한 얘기의 반복처럼 들렸어요. 지금도 너무 반복하신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왜 그렇게 내가 짜증스러울까 생각해 봤는데 이제 이번에 생각이 든 거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있잖아요. 사물을 보는 시각. 그게 어떤 거냐면은 사물을 세분화해서 이제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 이름을 실체화하는 방식으로 제가 사물을 보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사물을 질서지고 보는 방식을 양명이 흔드니까 교란시키니까 그게 굉장히 짜증스러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요. 그 다음에 야식을 먹을지 말지 하는 마음이 둘이 아니다 하는 거에 이제 제 생각의 정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야식 충동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면 일단 도대체 무엇이 야식 충동을 일으키는 건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양명이 말에 따르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미 행동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미 진실하고 독실한 곳이 곧 행동이니 그 진실하고 독실한 알미 행위를 일으키는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하고 독실한 알은 무엇인가? 그 야식에 관한, 먹는 거에 관한 진실하고 독실한 알은 무엇인가? 이제 머릿속을 좀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담백하게 소식을 해야 된다. 저녁을 일찍 먹어라. 뭐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아라. 단 음식을 먹지 말아라. 너무 단 음식을. 이런 것들을 쭉 이런 올바른 생각들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마음이 시니컬한 기운으로 가득 차는 것에 반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밝아지면서 마음이 어떤 공감으로 이제 충만하게 가득 차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생에 먹는 것만한 즐거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그렇게 확 밝아지더라. 그것이 저에게 진실하고 독실한 알미인 거죠. 그 야식 충동을 일으키는 진실하고 독실한 알미 저는 그거구나 생각했고 그 생각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저는 인생이 짧은데 하루에 3끼만 먹을 게 아니고 하루에 4끼, 5끼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니까 하루에 3끼밖에 못 먹고 게다가 새끼도 이제 소화 기능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고 또 저녁은 소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는 것이 참으로 뭐랄까 치사하달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우리 시험 보고 이럴 때 밤새 공부한다면서 이렇게 큰 양재기 같은 거에다가 커피 타가지고 막 마시고 어떻게 그걸 다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마시고 그러고 또 잠이 너무 잘 오고 그 다음에 밤에 저녁 먹고 나서 또 떡볶이 만들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제 맨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날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날이 다 가버리고 이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밥 먹어야 되는 이제 이런 날들만 남아있고 이제 인생이 참으로 한심하다. 이것이 저의 진실하고 독실한 알미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 설간이 물었다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수위 있는 사람과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어째서 바뀔 수가 없습니까? 선생님께서 대답하셨다. 바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꺼이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야식 충동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야식 충동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고 야식 충동을 마음껏 해소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낮이고 밤이고 맘대로 마음껏 먹는 거 그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리고 그게 저의 이상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화가 안 되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할지언정 절대 그 이상향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 어리석음을 그 남들의 슬기로움과 바꾸고 싶지 않고 이제 그것이 저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바꾸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듯이 좋아하고 악취를 미워하듯이 미워한다. 그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물을 보면 양지가 이제 그렇게 발현된다는 건데 늘 저는 양지가 매우 가려진 이제 사육의 어두운 그런 알미기는 하지만 저도 저의 알매 비추어서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올바른 말씀들 있잖아요. 뭐 저녁을 일찍 먹고 소식하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 말들이 그 악취를 미워하듯이 미워지고 그 다음에 그 뭐 케이크나 커피나 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이 아름다운 색을 보듯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제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있는 요거를 같이 읽어볼까요?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모두 너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 보는 것이 눈을 통해 실현되고 내 마음이 듣는 것이 귀를 통해 실현되며 내 마음이 말하는 것이 입을 통해 실현되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사지를 통해 실현된다. 만약 내 마음이 없다면 이 몸도 없다. 이제 이게 마음이 몸을 주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양명이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앞에서 나는 내가 몸의 시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종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양명이 말하는 그 효자처럼 그 부모가 더운지 추운지 살펴서 온 마음으로 살펴서 뭐 그 따뜻하게 해드리고 또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몸을 그 부모를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프고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고 이제 겁이 많으니까 혹시 아프게 될까봐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혹시 아프게 될까봐 무서워서 이제 몸의 상태를 살피면서 적당히 알아서 이제 억지로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내 감정 내키는 대로 하지 못하는 거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호시탐탐 내 멋대로 할 기회만 노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종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쓰는 시종이라는 말에는 섬긴다, 뭐 마음을 다한다,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은 전혀 없고 그 억지로 한다, 시키는 대로 한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이제 무책임한 뜻, 무책임한 변명으로 저는 시종의 말이라는 말을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만 보면 자기가 시종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시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가 시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양명 말대로 자기가 몸을 주재하는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뭔가를 주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시종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쓰니까 좀 되게 짜증이 나고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응석 부리지 말고 응석 그만 부리고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자기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라 이렇게 충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양명의 말대로 마음에는 분명히 몸을 주재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야식 충동이야말로 마음의 그 주제성이 적극적으로 발휘되는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게 이미 저만치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걸 마음으로 계속 잡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로. 지금까지 저는 이제 소화 기능만 좋아지면 예전에 이제 먹는 즐거움이 다 다시 찾아올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소화 기능만 약해진 게 아니고 이제 맛을 보는 그런 기능 같은 것도 굉장히 떨어져서 그 옛날처럼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뭘 먹어도 맛있었는데 지금은 뭘 먹어도 그냥 대략 그래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좋아진다고 해도 예전처럼 그런 즐거움이 다시 찾아오는 거는 아니고 간혹 내가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그 야식을 먹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바로 후회하는데 그게 속이 더부룩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맛이 없어서 후회해요. 내가 이 맛도 없는 걸 먹으려고 이런 후환을 감당하려고 하다니 참으로 어리석다 이제 이런 후회가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그렇게 밤늦게 양재기로 커피를 마시거나 라면을 먹던 그때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그 과거를 이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못 미치는 현재를 부정하면서 거기에 이제 집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집착이 그 야식 충동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야 되는 시간이 되니까 건전하게 끝내면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전처럼 맛있지도 않고 또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먹어야 되는 게 서운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제 음식하고 좀 다른 관계, 담담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비로소 형성된 거잖아요. 옛날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야말로 그 양명이 얘기하는 그런 그 담담한 상태로 치우치지 않게 음식과 관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욕심 그만 부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두고 음식과의 새로운 관계에 충실한 것이 자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학입니다.